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이 사실은 췌장암을 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2세 이정숙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특정 음식들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은 더욱 열심히 드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식사는 평소처럼 하는데 체중이 자꾸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갑자기 높게 나왔어요. 가족력도 없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식만 골라서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이정숙 할머니처럼 건강식이라 믿고 드신 음식이 오히려 췌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췌장의 크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에 비해 평균 12% 정도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췌장이 작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36.5%나 낮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원래부터 작은 공장인데 그 작은 공장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마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무리가 가도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미 췌장의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는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 당뇨 전 단계가 1,500만 명입니다. 합치면 2,1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예요. 가장 무서운 건 췌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발견 즉시 사기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침묵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시작된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건강식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사실은 췌장을 직접 공격하는 최악의 음식들입니다. 특히 설탕보다 10배나 더 빠르게 혈당을 폭발시키는 성분이 숨어 있어서 한 젓가락만 입에 넣어도 췌장이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반대로 췌장을 되살리고 보호해주는 3가지 음식도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이미 손상된 췌장의 염증을 낮춰주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가 넘었는데 가족력도 없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건 단순한 당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췌장암이 보내는 조기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 췌장암 위험이 7.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췌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췌장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췌장을 직접 공격하는 5가지 최악의 음식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께 이 음식들을 설명해 드렸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이 바로 할머니께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드시던 것들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죠. 자신이 건강식이라 믿고 먹었던 것들이 사실은 췌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첫 번째, 잡채입니다.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잡채를 건강식으로 생각하십니다. 채소도 들어가고 고기도 조금 들어가니까 영양 균형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잡채는 췌장을 암살하는 음식입니다. 당면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면은 100%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여기에 볶을 때 기름이 듬뿍 들어가고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까지 넣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기름, 설탕의 3중 조합이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동시에 중성지방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내야 하는데 이미 작고 약한 한국인의 췌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한 그릇 드시면 췌장이 24시간 내내 야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탈진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두 번째, 김밥입니다. 한 줄만 먹어도 혈당이 400까지 폭발합니다. 김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간편식이죠. 그런데 이 김밥이 췌장에는 치명적입니다. 흰쌀밥으로 만든 김밥 한 줄에는 당부하지수가 매우 높은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무지, 우엉 같은 재료들은 가공 과정에서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먹는 속도입니다. 김밥은 씹는 시간이 짧습니다. 빨리 먹게 되죠. 천천히 씹으면 침 속의 효소가 당을 천천히 분해해 주는데 김밥은 그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췌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면 췌장은 만성 피로에 빠집니다. 세 번째, 고지방 요거트와 가공 요거트입니다. 건강식이 아니라 췌장 독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위해 요거트를 드십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요거트, 특히 과일 맛이 나는 요거트는 액상과당 덩어리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식이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장까지 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의 직행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과당은 포도당보다 10배나 더 빠르게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화 반응이란 당 분자가 우리 몸의 단백질과 엉켜붙어서 염증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췌장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게다가 고지방 요거트는 췌장이 소화 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미 지쳐있는 췌장에 또다시 일을 시키는 거죠. 네 번째, 탄산음료와 믹스커피입니다. 하루 2잔이면 당뇨 확률이 60% 증가합니다. 이건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액상과당이 함유된 음료를 하루에 2잔만 마셔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액체 형태의 당은 씹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입에서 바로 식도로, 식도에서 바로 위로, 위에서 바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동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췌장은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킬 때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나 믹스커피는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혈액으로 직행합니다. 췌장 입장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폭격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믹스커피 한 잔에는 각설탕 3개 분량의 단기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잔씩 마시면 각설탕 9개를 먹는 셈이죠. 이게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5번째, 아보카도를 과다 섭취하는 겁니다. 췌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식으로 유명하죠.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췌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을 소화하려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해야 해요. 건강한 췌장은 문제없지만 이미 약해진 췌장은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췌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하게 드시면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이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액상과당은 간으로 직행해서 남은 에너지를 즉시 췌장 주변의 독성 지방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낀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인은 조금만 살이 쪄도 이 이소성 지방이 장기에 직접 끼는 특성이 있습니다. 췌장에 낀 지방은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마치 공장에 불이 난 것처럼 인슐린 공장이 폐쇄되는 겁니다. 이정숙 할머니께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건강을 위해 했던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진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음식들을 멀리 하시면 췌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음식들을 건강식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췌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췌장을 살리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정숙 할머니께 위험한 음식들을 설명해 드린 후 저는 이제 반대로 췌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췌장을 되살리는 3가지 보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입니다. 하루 한쪽에서 2쪽 반드시 드세요. 마늘은 췌장의 소방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췌장의 염증 수치를 직접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췌장이 손상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염증에서 시작합니다.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술 때문에 췌장에 염증이 생기죠.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췌장세포들이 하나둘씩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미 불이 붙은 췌장에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아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췌장 염증 표지자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세요. 그러면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요리에 넣으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살짝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알리신이 파괴되니까 요리 마지막 단계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췌장에 왜 좋을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췌장 내부의 염증 매개 물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췌장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이 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돼요. 오메가3는 이런 과잉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췌장세포를 보호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오메가3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로를 시키는 거죠. 오메가3가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등푸른 생선을 드실 때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튀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간단하게 구워서 드시거나 무와 함께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서 드세요.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췌장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 화제입니다. 우리 췌장세포는 매일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인슐린을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계속 생성되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킵니다. 라이코펜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미리 중화시켜버리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췌장세포의 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서 드세요.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넉넉히 넣으시면 됩니다. 생토마토를 드실 때도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시면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자, 이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식습관 개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시지 말고 씹으세요. 주스나 음료수 형태의 당은 췌장의 폭탄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갈아서 마시는 것과 그냥 씹어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 1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5분 안에 다 마십니다. 그런데 사과 1개를 그냥 씹어 먹으면 15분 정도 걸리죠. 이 시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당을 미리 분해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췌장도 여유를 갖고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는 최소 30번 이상 씹으세요. 처음엔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췌장이 정말 편해집니다. 둘째, 배부르기 한 숟가락 전에 멈추세요. 과식은 췌장에 강제 야근을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80% 포만감에서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배가 차오르는구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허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5분만 지나면 배가 충분히 부른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조금 덜 먹었다 싶을 때가 딱 적당한 양입니다. 셋째, 가공식품의 배신을 조심하세요. 에너지바, 말린 과일, 과일칩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건 건강 간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 덩어리입니다. 말린 과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생과일의 수분을 다 빼버리면 당이 농축됩니다. 건포도 한 줌에는 생포도 한 송이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건포도는 씹는 시간도 짧고 포만감도 적습니다. 자꾸만 손이 갑니다. 에너지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식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액상과당이나 각종 시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이 필요하시면 생견과류 소량을 드세요. 아몬드, 호두 같은 거요. 그것도 하루 한 줌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열심히 메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건강을 위해 뭘 먹어야 하는지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배웠다고요. 여러분,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능을 지키고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과 3가지 식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병원을 나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음식들을 하루에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하루 식단 루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하십니다. 통곡물로 지은 밥 반 공기에 마늘 한쪽을 다져서 올리브유에 살짝 볶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반 개를 함께 볶아서 밥 위에 얹으세요.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마늘은 다진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볶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야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됩니다. 점심 식사 때는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구이나 꽁치 조림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이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두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생선과 함께 채소 반찬을 드시되 천천히 씹으세요. 최소 30번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속도입니다. 한 끼 식사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드세요.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가 빼고 잠깐 내려놓으세요. 씹고 삼키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젓가락을 드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80%만 드십니다. 이제 배가 차오르네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처음엔 아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췌장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절대 간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췌장이 쉬어야 할 시간이거든요. 목이 마르시면 물을 드세요. 탄산음료, 주스, 믹스커피는 절대 금지입니다. 간식이 정말 필요하시면 생아몬드나 생호두를 한 줌만 드세요. 한 줌이면 딱 손바닥에 올릴 정도 양입니다. 그 이상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이 루틴을 메모장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셨대요. 매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걸 보면서 오늘 뭘 먹어야 하는지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췌장 통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많은 분들이 배가 아프면 위장병인지 췌장 문제인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담석증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갑자기 발작적으로 아픕니다. 오른쪽 윗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시기예요. 허리 디스크는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변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를 굽힐 때 더 아프거나 덜 아프거나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 통증은 다릅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야만 겨우 완화되는 심부 통증입니다. 배꼽 주변이나 왼쪽 윗배가 아프면서 등까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픕니다.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 아파요. 만약 이런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50세 넘어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는데 췌장암일 수도 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력도 없는데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건 단순한 당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경우 췌장암 위험이 7.5배나 증가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25%에서 30%가 진단 1년에서 3년 이내에 당뇨가 발생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기면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중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말랐는데 당뇨가 생겼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또 평소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면 이것도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복부 CT나 MRI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 복부 초음파 검사만 받으면 되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니까 췌장 검사도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위장에 가스가 차 있으면 췌장의 30% 이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췌장이 워낙 깊숙한 곳에 있고 위나장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50세 이후 신규 당뇨 환자, 만성 췌장염 환자,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복부 CT나 MRI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MRI 중에서도 MRCP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게 췌장과 담도를 정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실천하신 지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피로감도 사라졌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것들을 끊으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지보다 어떻게 먹을지를 먼저 생각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바꿔나가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시작이나 숫자 1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서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함께하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식이라 믿었던 잡채, 김밥, 요거트, 탄산음료, 믹스커피가 사실은 췌장을 서서히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오늘부터 이 음식들과 작별하세요. 둘째, 마늘, 등푸른 생선, 토마토가 췌장을 되살리는 3대 보호 음식입니다. 하루 한 번씩 꼭 챙겨 드시고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50세 이후 가족력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면 이건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복부 CT나 MRI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지금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3개월 전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세요.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손주들한테 건강한 할머니가 됐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의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 때문입니다. 여러분,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췌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이정숙 할머니처럼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